요즘 바이오 업계에서 정말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는 회사가 하나 있죠. 바로 IM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오늘 이 회사의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조 7천억 원. 이게 뭐냐면요. IM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딱 한 건으로 성사시킨 기술 수출 계약 규모입니다.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할지 감이 오시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지 4년밖에 안 된 회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계약을 따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10억 달러짜리 스핀오프라는 독특한 시작부터 그들의 비밀 병기, 이펜디, 그리고 거대 기업과의 정면 승부, 또 2028년을 향한 로드맵,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잠재력과 함께 따라오는 리스크는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0억 달러짜리 스핀오프. 그러니까 IM바이오로직스의 시작이 왜 보통의 스타트업들이랑은 차원이 달랐는지 그 영리한 출발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0년에 설립해서 딱 4년 만에 조 단위 계약이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초고속 성장의 비밀이 바로 이 시작점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의 스타트업들이 겪는 그 초기의 불확실성이란 단계를 이 회사는 그냥 건너뛴 거예요. 왜냐? 이미 검증된 전문가랑 자산을 들고 시작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고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아니었던 거죠. 대기업의 핵심 인력하고 자산을 그대로 떼와서 만든 이른바 스핀오프 모델이었기 때문에 IM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가진 진짜 비밀 병기는 뭘까요? 지금부터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원천, 핵심 기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개념이 정말 확 와닿으실 겁니다. 기존의 표준 항체는 팔이 두 개인 Y자 모양이잖아요. 이게 수십 년간의 표준이었죠. 그런데 IM바이오로직스의 이펜디 플랫폼은 팔이 무려 10개나 달린 별 모양입니다.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가 압도적인 성능의 비밀인 거죠. 그리고 이 표가 방금 보신 그 비율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딱 정리해주는 겁니다. 결합 부위가 2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는 게 단순히 5배가 아니라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강력한 결합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고효능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나 항암제 개발에 엄청난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술이 실제 환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훨씬 강력한 효과, 그리고 약을 적게 써도 되니까 부작용은 줄어들고 또 약효가 더 오래 가니까 주사도 덜 맞아도 되는 거죠. 이건 환자에게도 좋고 시장에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장점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좀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거인과의 맞대결. 이 회사의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이 글로벌 빅파마의 약과 어떻게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 약물인 사노피의 브리베키미그는요, 임상 1상에서 우리 몸이 약을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이른바 면역원성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IM바이오로직스의 IMB101은 구조 자체가 완전 인간 항체라서 이 문제에서 훨씬 더 안전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사노피는 타겟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IM바이오로직스는 그 타겟을 더 안전하게 공격할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대 제약사 사노피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이 길이 맞다고 증명을 해준 거예요. IM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그 닦여진 길을 더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로 달리겠다. 바로 이런 전략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시죠. 2028년으로 가는 길, 투자자들과 시장이 지금 뭘 가장 주목하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이정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앞으로의 계획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4년에 이미 기술 가치를 증명했죠. 2026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해서 다음 임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거고요.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그 순간은 바로 2028년입니다. 임상 이상 데이터가 나오는 바로 그때, 회사에서는 이때를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르는 이른바 퀀텀 점프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공식, 사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신약의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에 벌어들일 돈에다가
성공 확률이라는 걸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경쟁사인 사노피가 임상에서 성공하면서 이 타겟 효과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해준 덕분에 IM바이오로직스의 이 성공 확률이 다른 신약 후보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잠재력이 큰 만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미 1.7조 원짜리 계약으로 그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거. 둘째, 거대 경쟁사가 길을 닦아주면서 리스크를 줄여줬다는 거. 그리고 셋째, 이 이펜디라는 플랫폼 기술이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항암이나 안과 질환까지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오버행 리스크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 1개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주식의 절반이 훌쩍 넘는 거의 57%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보호예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가치가 현재로서는 내비게이터 메디신이라는 단 하나의 파트너사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신약 개발의 숙명이지만 임상시험이라는 길고 험난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지분율이 20% 정도로 좀 낮은 편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IM바이오로직스는 과학적인 리스크와 사업적인 리스크를 정말 영리하게 줄여온 회사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이 바이오테크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과연 그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I도 실수는 있습니다. 주식 투자 선택, 결정,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절대로 묻지마 투자 금지, 몰빵 투자 금지, 신중한 결정을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